스팀 게임은 무조건 AMD 그래픽카드가 좋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공식처럼 외우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헤럴드, 포르자 호라이즌 6를 포함한 스팀 인기 게임 무려 17개를 RTX 5070과 RX 9070 XT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공식 과연 진짜 맞을까요? 오늘 제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대표입니다. 제가 한 달 전 RTX 5070과 RX 9070 XT가 장착된 두 대의 PC로 여러 인기 게임의 실제 성능을 비교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영상은 현재 조회수 20만 회를 넘겼고 실제로 두 PC의 구매 문의와 주문도 정말 많이 이어졌습니다. 시청해주시고 구매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비교 영상은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와 이 영상의 첫 번째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히 어떤 영상이었는지 말씀드리면 로스트아크, 오버워치2, 배틀그라운드, 아이온2를 포함한 인기 게임 총 7개를 두 그래픽카드로 직접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프래그마타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게임에서는 RTX 5070이 더 높은 게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의견이 정말 많았어요. 한국 온라인 인기 게임은 원래 엔비디아가 유리하다. 스팀 게임으로 비교하면 9070 XT가 훨씬 좋다. 9070 XT는 비디오램이 16GB인데 12GB인 RTX 5070과 비교하는 게 맞느냐? 체급으로 보면 RTX 5070 Ti와 비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제가 RTX 5070과 RX 9070 XT를 비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촬영 당시 제가 확인한 다나와 그래픽카드 평균 판매 가격을 보면 5070은 약 105만원, 9070 XT는 약 110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약 5만원 정도였습니다. 반면 5070 Ti는 평균 약 165만원으로 9070 XT와 가격 차이가 무려 55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의 이름이나 비디오램 용량만 보고 비교한 게 아니라 실제 비슷한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할 수 있는 두 그래픽카드를 비교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깡 성능끼리 비교해야지 왜 DLSS를 켜고 비교하냐. 참고로 지난 영상에서도 FSR이나 프레임 생성을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9070 XT 역시 FSR과 프레임 생성을 켜고 테스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래픽카드의 순수 성능 순위를 정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각 게임에서 어떤 그래픽카드가 더 좋은 실제 플레이 성능을 보여주는지 비교하는 영상입니다. 두 말은 비슷해 보이지만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픽카드의 순수한 연산 성능이나 벤치마크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내가 자주 하는 게임에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 PC는 나에게 좋은 PC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배틀그라운드만 하는데 아이온2에서는 성능이 잘 나오고 배틀그라운드에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PC를 샀다? 그 PC가 다른 게임에서 아무리 높은 프레임을 보여줘도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나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닌 겁니다. PC의 게임을 맞추는 시대는 한 대표가 등장하고 끝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자주 하는 게임에 맞춰 PC를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 잘 돌아가는 PC가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PC입니다. 물론 깡 성능 수치와 벤치마크 점수는 그래픽카드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숫자만 보기 위해 PC를 구매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PC를 구매하는 이유는 내가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실행하고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스트레스 없이 플레이하기 위해서입니다. RTX 5070을 구매한 사람이 DLSS와 프레임 생성을 정식으로 지원하는 게임에서 그 기능을 전부 끄고 플레이를 할까요? 반대로 RX 9070 XT를 구매한 사람도 FSR과 프레임 생성을 지원한다면 당연히 활용할 겁니다. 물론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쟁 FPS 게임에서는 프레임 생성이나 업스케일링보다 입력 지원과 순간적인 프레임 방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식스 시즈나 카운터 스트라이크 2 같은 일부 FPS 게임은 실제 유저들과 상위 랭커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쟁용 옵션으로 설정해 테스트했습니다. 그리고 각 게임에서 지원하는 경우 5070은 DLSS를 9070 XT는 FSR을 적용했고요. 프레임 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그래픽카드 모두 지원하는 게임에서는 양쪽 모두 프레임 생성을 켰고 한쪽 그래픽카드만 지원하는 게임이라면 지원하는 쪽에서만 적용했습니다. 없는 기능을 억지로 켤 수는 없으니까요. 어떤 게임은 DLSS만 지원하고 어떤 게임은 FSR만 지원하며 어떤 게임은 특정 그래픽카드에서만 프레임 생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별 기술 지원 차이까지 포함해야 실제로 해당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PC를 구매한 고객님이 경험하게 되는 성능을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많이 플레이하는 온라인 인기 게임을 중심으로 비교했다면 이번에는 스팀에서 즐길 수 있는 인기 게임 17개만 모아서 다시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평균 프레임만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최소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실제 플레이 중 발생하는 순간적인 프레임 드랍과 끊김 현상, 비디오램 부족 문제, 그리고 게임별 호환성까지 전부 확인했습니다. 게임의 장르에 따라서 어떤 수치를 중요하게 볼지도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빠른 반응 속도가 중요한 FPS 게임은 최소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실제 플레이 중 발생하는 끊김을 우선적으로 봤고요. 화면의 부드러움과 몰입감이 중요한
중요한 싱글플레이, 탐험, MMORPG, 레이싱 게임은 평균 프레임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 PC도 판매하고 있고 5070이 장착된 5070 PC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PC를 모두 판매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무조건 좋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9070 XT가 더 잘 나오는 게임을 하신다면 라라랜드 끝판왕 PC를 구매하시면 되고 5070이 더 잘 나오는 게임을 하신다면 5070 PC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어떤 그래픽카드가 무조건 더 좋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에는 어떤 PC가 더 잘 맞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게임은 무조건 엔비디아, 스팀 게임은 무조건 AMD. 이제 이런 말을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로 플레이하는 게임에서 어떤 그래픽카드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느냐입니다. 자, 그럼 오늘 테스트에서 사용한 RTX 5070 PC와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의 스펙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5070 PC입니다. 부품 구성 중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CPU 쿨러, 메인보드, 램, 케이스는 현재 각 부품 다나와 인기순위 1위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펠릿 5070 인피니티 3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 중 다나와 인기순위 3위인 제품인데요. 2위가 조텍 게이밍 솔리드 제품인데 디자인을 보시면 은색이 너무 섞여 있어서 검은색 케이스에 장착하면 정말 안 어울립니다. 이 정도 가격대 PC에서는 디자인도 정말 중요한 요소잖아요. 반면 동일한 성능의 펠릿 제품은 전체적인 색상이 블랙이라 대부분의 블랙 케이스와 아주 잘 어울립니다. 게다가 유통사인 EM텍은 AS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격이 살짝 더 있더라도 이 펠릿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같은 RTX 5070이라도 상급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LED가 들어가고 기본 성능도 더 높은 다나와 1위 모델인 MSI 트라이프로조 4와 다나와 4위 모델인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모델이 대표적인데요. 성능과 디자인을 좀 더 올리고 싶으시다면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이 두 모델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파워는 잘만 기가맥스 3 850W 브론즈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850W 브론즈 등급 제품 중 다나와 인기순위 1위 제품입니다. 그동안 판매하면서 불량으로 들어온 건수가 한 건도 없었던 제품이고 가성비와 안정성을 모두 갖춘 알짜배기 850W 모델입니다. 이번엔 RX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 스펙입니다.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모든 부품은 5070 PC와 동일하고 그래픽카드는 사파이어 제품을 장착했는데요. 사파이어는 라데온 그래픽카드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이고 국내 유통과 AS는 EM텍이 담당합니다. 보통 사파이어 제품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다른 브랜드보다 조금 높은 가격인데요. 이번 라라랜드 끝판왕에서는 다른 브랜드의 RX 9070 XT와 비슷한 가격으로 구성해서 사파이어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가격 부담까지 없앴습니다. 자, 두 PC의 구성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과연 스팀 게임에서는 9070 XT가 정말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줬을지 아니면 5070이 여러분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을지 첫 번째 게임 레인보우 식스 시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레인보우 6 시즈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D 해상도고요. 그래픽 옵션은 레인보우 6 시즈에서 많이 사용하는 국민 옵션 세팅으로 맞췄습니다. 이 게임은 DLSS를 2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프레임 생성 관련 옵션은 따로 없습니다. DLSS는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빠른 매치 폭탄전에서 게임을 플레이했고요. 최소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교전 중인데요. 최소 프레임이 270대, 하위 1% 프레임도 22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픽이 엄청 좋은데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지 프레임이 정말 잘 나오네요. 이 정도 성능이면 쿼드 HD 240주사율 모니터로 플레이해도 충분히 제 성능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레인보우 6 시즈가 FSR을 2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프레임 생성 옵션은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교전 중 최소 프레임이 320대, 하위 1% 프레임이 23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간 프레임 드랍이 있었음에도 엄청나게 높은 프레임이 나오네요.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 5070보다 18.5%나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게임 환경에서는 맵, 상황, 교전 위치에 따라 프레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도 따로 돌려봤습니다. 5070의 평균 프레임이 380, 9070 XT의 평균 프레임은 무려 444가 나왔습니다. 벤치마크 기준으로도 9070 XT가 약 16.8%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두 테스트 모두 비슷한 차이가 나온 걸 보면 레인보우 6 시즈에서는 9070 XT가 확실히 성능이 잘 나옵니다. 레인보우 6 시즈를 즐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 PC를 추천드립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에이펙스 레전드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D 해상도고요. 그래픽 옵션은 제일 높은 울트라에 놨습니다. FPS 게임임에도 옵션을 제일 높게 설정한 이유는 이 게임은 최대 프레임이 300으로 막혀있고 프로브로 설정해도 프레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일 높게 설정했고요. 다만 옵션을 낮추면 하위 1% 프레임이 지금 보시는 영상보다 좀 더 오르긴 합니다. DLSS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저 경고인데요. 5070 그래픽카드가 VRAM이 12기가라 하단의 옵션 중 스팟 그림자 디테일을
울트라로 두면 V램이 부족하다고 경고가 뜹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게임을 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 일부러 울트라로 유지 후 게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전 중 최소 프레임이 160대, 하위 1% 프레임이 12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 HD 프롭인데 이 정도면 아주 잘 나오는 편이죠. 쿼드 HD 180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게임 진행 중 갑자기 화면이 초록색과 보랏빛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와서 캡처를 해둔 이미지입니다. V램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니 5070으로 에이펙스 레전드를 플레이하실 때는 꼭 스팟 그림자 디테일을 울트라보다 하나만 낮추고 플레이하세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에이펙스 레전드는 FSR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에는 V램이 부족하다는 경고 문구가 없죠. 9070 XT는 V램이 16기가이기 때문에 스팟 그림자 디테일을 울트라로 설정해도 경고 문구가 뜨지 않습니다. 교전 중 최소 프레임이 230대, 하위 1% 프레임이 19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프레임 기준 5070보다 무려 43%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5070에서 발생했던 화면이 갑자기 초록색으로 변하는 현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에이펙스 레전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 PC를 추천드립니다. 스코어는 2대 0이네요.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D 해상도고요. 퍼포먼스 옵션을 보시면 전체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게임은 DLSS2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RTX 5070에서는 DLSS를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사용자 정의 전투에서 공성전을 진행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15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능이죠. 하위 1%도 120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플레이 가능하며 이 정도 성능이면 쿼드 HD 180주사율 게이밍 모니터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중요한 차이점은 이 게임은 DLSS는 지원하지만 FSR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140대, 하위 1% 프레임이 1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FSR을 지원하지 않는 상황인데도 DLSS를 품질로 켠 RTX 5070과 차이가 크지는 않네요.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보면 5070이 성능이 좀 더 좋기 때문에 마운트 블레이드 2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DLSS를 지원하는 5070 PC를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2대1로 9070 XT가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발더스 게이트 3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D 해상도고요. 이 게임은 DLSS2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RTX 5070에서는 DLSS를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픽 옵션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프롭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발더스 게이트 3 전투 장면입니다. 평균 프레임이 250대, 하위 1% 프레임이 140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특이하게 전투보다 마을이나 사람이 많은 구간에서 프레임이 훨씬 더 떨어지는 게임입니다. 전투는 너무 성능이 잘 나와서 마을 구간에서 다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을 구간입니다. 평균 프레임이 110대, 하위 1% 프레임이 9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전투 때보다 절반 이상 성능이 내려간 거죠. 그래서 쿼드 HD 풀옵션 기준으로 평균 110프레임이면 발더스 게이트 3를 정말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FSR을 2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업스케일링 유형을 2.2에 두고 업스케일링 모드는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130대, 하위 1% 프레임이 11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9070 XT가 약 18%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보니 DLSS2와 FSR2끼리 비교를 하면 깡 성능이 좋은 9070 XT가 더 성능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발더스 게이트 3를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 PC를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3대1로 9070 XT가 이기고 있네요.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마블 라이벌즈를 플레이했습니다. 쿼드 HD 해상도고요. 이 게임은 DLSS를 4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초해상도 모드를 퀄리티로 두고 프레임 생성을 4배로 켰습니다. 마블 라이벌즈는 배그보다도 훨씬 고사양 게이밍이긴 하지만 이번 테스트에서는 DLSS4와 프레임 생성을 모두 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픽 옵션은 제일 높은 최고 옵션으로 설정했습니다. 즉 쿼드 HD 풀옵션입니다. 지금 교전 중인데요. 최소 프레임이 230대, 하위 1% 프레임이 4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DLSS4와 프레임 생성의 위력이 확실히 보입니다. 쿼드 HD 풀옵션에서 최소 프레임 230대는 정말 놀라운 성능입니다. 하지만 하위 1% 프레임은 40프레임대로 낮게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FSR3를 지원하면서 부분적으로 FSR4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초해상도 모드는 퀄리티로 설정했고 프레임 생성을 켰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저지연 모드입니다. 프레임 생성을 켜면 화면은 부드러워지지만 입력 지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지연 모드를 안티렉2로 설정했습니다. 안티렉2는 프레임 생성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입력 지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교전 중인데 최소 프레임이 170대, 하위 1% 프레임이
13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프레임은 5070보다 떨어지지만 170대면 아주 훌륭한 성능이며 무엇보다 하위 1% 프레임이 130대로 5070보다 3배 높기 때문에 마블 라이벌즈는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을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4대1로 9070 ST가 계속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보더랜드 4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고급 옵션을 보시면 그래픽 프리셋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위에 데드S 옵션이 있는데 이건 거의 성능 테스트용 끝판왕 옵션에 가까워서 이번 실사용 테스트에서는 매우 높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게임은 DLSS4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RTX 5070에서는 업스케일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생성도 4배로 켰습니다. DLSS4의 프레임 생성을 믿고 프로브로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220대, 하위 1% 프레임이 30대 후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균 프레임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하위 1% 프레임이 낮게 잡히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한번 보세요. 방금 끊기는 거 보셨나요? 하위 1%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4프레임까지 떨어지면서 실제로 화면이 끊겼습니다. 제가 약 30분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런 끊김이 2번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FSR4를 지원하기 때문에 FSR을 품질로 설정했고요. 프레임 생성을 켰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70대, 하위 1% 프레임이 14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평균 프레임은 5070보다 떨어지지만 하위 1%가 4배 이상 잘 나오고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프레임 드랍이나 끊김 현상도 없었기 때문에 보더랜드 4 역시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을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5대1로 9070 XT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아크레이더스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이 게임은 DLSS4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생성을 4배로 설정했고요. 품질로 놨습니다.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하나 더 위에 에픽 옵션이 있긴 한데 이건 거의 그래픽 테스트용 끝판왕 옵션에 가까워서 실제 플레이 기준으로는 매우 높음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310대, 하위 1% 프레임이 7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능이고 DLSS4와 4배 프레임 생성의 힘이 제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FSR4를 지원하기 때문에 먼저 저지연 모드는 안티렉트로 설정했고 FSR은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생성도 켰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60대, 하위 1% 프레임이 10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은 5070 성능의 절반밖에 안 나오지만 하위 1% 프레임은 42%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5070의 하위 1% 프레임이 70대로 높게 나왔었고 아크레이더스가 하위 1% 수치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평균 성능이 2배 더 잘 나오는 5070 PC를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5대2로 9070 ST가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카운터 스트라이크 2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고급 비디오 설정을 보시면 그래픽 옵션은 카스2 국민 옵션으로 설정했고요. 이 게임은 DLSS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데스매치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360대, 하위 1%가 34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 정도 성능이면 320주 사율 게이밍 모니터를 사용해도 제 성능을 다 뽑아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FSR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 옵션은 없어서 따로 뭘 설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교전 중 최소 프레임이 390대, 하위 1% 프레임이 33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조금 5070보다 성능이 잘 나오기 때문에 카운터 스트라이크 2는 9070 S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을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6대2로 9070 ST가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퍼스트 디센던트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이 게임은 DLSS4를 지원하기 때문에 프레임 생성을 4배로 설정했고요. DLSS 퀄리티는 품질로 놨습니다.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울트라로 설정했습니다. 교전 중인데요. 최소 프레임이 260대, 하위 1% 프레임이 5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평균 프레임에 비해 하위 1% 프레임이 상당히 낮게 나오죠. 평균 프레임 자체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움직임은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FSR4를 지원하기 때문에 FSR 퀄리티는 품질로 설정했고 프레임 생성도 활성화했습니다. 교전 중인데요. 평균 프레임이 220대, 하위 1% 프레임이 16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RTX 5070보다 평균 프레임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균 220프레임이면 쿼드 HD 환경에서도 이미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하위 1% 프레임이 5070과 비교했을 때 약 3배 높은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퍼스트 디센던트도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을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7대2로 9070 XT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헬다이버즈 2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이 게임은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DLSS 4.5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다만 DLSS 업스케일링만 지원하고 프레임 생성 옵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DLSS 렌더링 비율은 품질로 설정했습니다. 그래픽 옵션 보시면 전체적인 그래픽 프리셋은 제일 높은 최대로 설정했습니다. 즉 쿼드 HD 프로입니다. 가장 높은 난이도인 테르미니드 10단계로 플레이했습니다. 현재 전투 중인데요. 평균 프레임이 80대, 하위 1% 프레임은 6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와, 정말 고생한 게임이네요. 프로비긴 하지만 7800X3D의 5070 조합인데 평균 프레임이 80대밖에 안 나와요. 게임은 당연히 부드럽게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70대 후반까지 떨어지네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FSR4를 지원하기 때문에 렌더링 비율은 품질로 낮고요. 역시 FSR4임에도 프레임 생성 옵션은 없습니다. 전투 중인데요. 평균 프레임이 80대 초반, 하위 1% 프레임이 50대 후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5070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헬다이버즈 2가 AMD 그래픽카드와 호환성이 좀 안 좋아서 튕기는 현상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호환성과 성능까지 봤을 때 헬다이버즈 2는 5070 PC를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7대3으로 9070 XT가 큰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배틀필드 6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최고로 설정했고요. 그 위로 한 단계 더 있는데 그래픽카드 테스트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옵션이라 최고까지만 났습니다. 그래픽 고급 설정을 보시면 이 게임은 DLSS4와 멀티프레임 생성을 지원합니다. DLSS 업스케일링 품질로 설정했고요. 엔비디아 멀티프레임 제네레이션, 즉 프레임 생성도 활성화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최소 프레임이 300대, 하위 1% 프레임이 7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하위 1%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죠. 하지만 60 이상만 나와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은 FSR4 업스케일링과 FSR 프레임 생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업스케일링 품질은 품질로 설정했고요. AMD FSR 프레임 제네레이션, 즉 프레임 생성도 활성화했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최소 프레임이 260대, 하위 1% 프레임이 18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 프레임은 5070보다 살짝 떨어지지만 하위 1% 프레임이 무려 약 2.5배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틀필드 6는 하위 1%가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9070 X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을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8대3으로 9070 XT가 압도적인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레드데드 리뎀션 2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전반적인 그래픽 품질은 제일 높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고요. 이 게임은 DLSS 2를 지원하기 때문에 DLSS를 품질로 놨습니다. 현재 쿼드 HD 레데리 2 프로인데요. 평균 프레임이 10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성능이죠. GPU 사용률도 90%대로 전체 성능을 다 사용하고 있으며 CPU 온도도 60도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은 FSR2를 지원하기 때문에 FSR2를 품질로 놨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0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테스트한 RTX 5070과 거의 동일한 프레임인데요. 이렇게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때는 가격을 봐야죠. 레데리2에서 두 그래픽카드의 평균 프레임 차이는 1% 미만이고 두 PC의 판매 가격은 약 3%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떤 PC를 선택하더라도 레데리2를 쿼드 HD 풀옵션으로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면 이번 게임에서는 가격이 더 저렴한 RTX 5070 PC를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8대4로 9070 XT가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서브노티카 2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이 게임은 DLSS 3를 지원하기 때문에 업스케일링 품질을 품질로 설정했고 프레임 생성도 켰습니다. 전체적인 그래픽 품질은 높음으로 놨습니다. 전기 가오리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50대, 하위 1%도 30프레임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쿼드 HD로 서브노티카 2를 높음 옵션에서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프레임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AMD FSR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언리얼 엔진 자체 업스케일링 기술인 TSR을 지원합니다. TSR은 그래픽카드 제조사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업스케일링 기술입니다. FSR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테스트에서는 TSR을 켜고 업스케일링 품질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오리와 눈싸움을 시작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은 100대, 하위 1% 프레임은 8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프레임 생성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 RTX 5070이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 약 50%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하위 1%, 즉 빠른 반응 속도가 중요한 FPS 게임이 아니라 넓은 바닷속을 탐험하면서 화면의 부드러움과 몰입감이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서브노티카2는 5070 PC를 더 추천드립니다. 현재 스코어는 8대5로 9070 XT가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포르자 호라이즌 6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이 게임은 DLSS 4.5를 지원합니다.
지원하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을 품질로 설정하고 프레임 생성을 4배로 켰습니다. 그래픽 및 성능 탭에서 사전 설정은 제일 높은 최고 높음으로 놨습니다. 즉 쿼드 HD 프로비입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와 그래픽이 정말 좋네요. 최저가가 굉장히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이 정도 그래픽에서 평균 프레임이 무려 30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플레이한 모든 게임 중 그래픽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풍경부터 차량의 디테일과 반사 표현까지 정말 눈이 즐거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도 PC를 구매하시면 이 게임은 꼭 해보세요.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은 FSR4를 지원하지만 게임 내에서는 FSR 프레임 생성 옵션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FSR을 품질 모드로만 두고 게임을 플레이하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7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RX 9070 XT로도 쿼드 HD 풀옵션에서 아주 원활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RTX 5070이 무려 76%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070 XT는 게임 내에서 FSR 프레임 생성을 사용할 수 없지만 5070은 멀티 프레임 생성 4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6를 즐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5070 PC를 구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8대6으로 9070 XT가 아직까지 이기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사이버펑크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그래픽 옵션 보시면 퀵 프리셋은 제일 높은 울트라에 두고 이 게임은 DLSS4를 지원하기 때문에 DLSS 슈퍼 레졸루션을 품질 모드로 두고 프레임 생성도 켰습니다. 멀티 프레임 제너레이션도 4배로 설정했습니다. 하위 1%가 중요한 게임은 아니라서 평균 프레임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 중인데 평균 프레임이 무려 30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 HD 울트라 옵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성능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은 FSR3를 지원하기 때문에 슈퍼 레졸루션을 품질로 두고 프레임 생성도 켰습니다. 교전 중인데 제일 프레임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평균 프레임이 26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RX 9070 XT도 사이버펑크를 플레이하기에는 충분히 높은 성능입니다. 하지만 평균 프레임 기준 약 15% 더 성능이 잘 나오는 5070 PC를 더 추천드립니다.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게임 내 벤치마크로 다시 한번 성능을 테스트해봤는데요, 5070은 평균 프레임이 291프레임이 나왔고요, 9070 XT가 28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벤치마크에서는 RTX 5070이 약 3.1% 더 높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두 그래픽카드 모두 사이버펑크를 쿼드 HD 울트라 옵션으로 아주 부드럽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펑크에서는 DLSS4와 멀티프레임 생성 4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 플레이 프레임도 더 높게 나온 5070 PC를 더 추천드립니다. 사이버펑크가 라데온 게임이라는 것도 이제 다 옛말이네요. 현재 스코어는 8대7로 9070 XT가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카드로 델타포스를 플레이했습니다. 해상도는 쿼드 HD입니다. 그래픽 프리셋은 매우 높음으로 설정했습니다. 더 높은 옵션으로 극히 높음과 최상이 있는데 이 두 개로 설정하면 하위 1% 프레임 드랍이 너무 심해져서 매우 높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게임은 DLSS3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해상도 품질은 품질을 우선으로 설정했고 DLSS 프레임 생성은 켰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의외로 그래픽이 너무 좋은데요, 최소 프레임이 230대, 하위 1% 프레임이 13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FPS 게임을 플레이하기에 충분한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이 FSR3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해상도 품질은 품질을 우선으로 설정했고 FSR3 프레임 생성은 켰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습니다. 최소 프레임이 160대, 하위 1% 프레임이 10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외의 결과죠. 최소 프레임 기준으로는 무려 43%, 하위 1% 프레임 기준으로는 30% 5070이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델타포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무조건 5070 PC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8대8로 동점입니다. 와, 5070이 막판에 다 따라왔네요. RTX 5070 그래픽카드로 요즘 정말 핫한 게임인 패럴드를 플레이했습니다. 패럴드가 세계수 업데이트와 함께 정식 버전으로 출시됐는데요, 지금 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7월 15일 촬영 당시 기준으로 스팀 인기 게임 순위 무려 2위고요 스팀 최다 플레이 게임 순위에서도 현재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인기죠. 한번 시작하면 1시간이 5분처럼 지나가는 이 악마 같은 게임이 드디어 정식으로 출시됐으니 얼마나 재밌겠어요. 해상도는 쿼드 HD로 설정했고 그래픽 프리셋은 제일 높은 최고로 설정했습니다. 이 게임은 DLSS4를 지원하기 때문에 DLSS는 품질로 낮고 프레임 생성은 4배로 켰습니다. 헤럴드는 일반 필드보다 건물이 많고 헬들이 많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프레임이 더 떨어집니다. 특히 낮보다 조명 효과가 많아지는 밤에 프레임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밤 시간대에 마을에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평균 프레임이 무려 32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쿼드 HD 최고 옵션에서 가장 프레임이 떨어지는 환경인데도 320프레임대입니다. 이 정도면 헤럴드를 플레이하면서 성능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도 테스트를 빨리 끝내고 이제 헤럴드 좀 즐겨야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픽카드를 RX 9070 XT로 변경하고 테스트를 했습니다. 모든 옵션은 동일하고 이 게임은 FSR을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업스케일링 쪽은 아무것도 설정할 게 없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했는데요, 평균 프레임이 120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업스케일링을 지원 안 하니까 성능이 5070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20에서 130대 프레임으로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2배 이상 잘 나오는 더 가격이 저렴한 5070 PC가 있는데 헤럴드를 즐기는 분들이 9070 XT를 선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헤럴드 테스트는 RTX 5070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최종 스코어는 8대 9로 5070이 역전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스팀 인기 게임 17개의 테스트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난 영상에서 테스트했던 7개의 게임의 결과까지 더하면 총 24개의 테스트 결과가 됩니다. 결과만 보면 총 24개 게임 중 5070이 15승, 9070 ST가 9승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결과에서는 5070이 더 많은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두 영상에서 테스트한 스팀 게임 19개만 놓고 보면 5070이 10승, 9070 ST가 9승입니다. 스팀 게임에서는 결과가 거의 반반으로 나온 거죠. 즉 국내 온라인 인기 게임은 무조건 엔비디아가 좋고 스팀 게임은 무조건 라데온이 좋다는 공식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럼 대망의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격은 다나와 기준으로 동일 부품, 최저가만 전부 더하고 배송비만 추가한 금액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직접 부품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조립하는 이른바 드래곤볼 방식보다도 완제품 상태로 받아보시는 이 한 대표 PC가 더 저렴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품 고장 시 외주 업체가 아닌 한 대표 자체 무상 AS 3년 재고, 국내 최초 국내 유일 소비자 과실 묻지마 AS 포함입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진짜예요. 포장을 풀고 전원까지 연결하는 내용이 담긴 1분 미만의 영상 제공, 3만원 상당의 발렉스 프리미엄 배송비, PC 내부 포장이 뽁뽁이가 아닌 고급 발포제 포함, 조립 공인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여기에 7만원만 추가하시면 윈도우 설치, 윈도우 드라이버 완벽 세팅, 지포스 익스피리어스 소프트웨어 설치, 안정적인 그래픽카드 펜 조절 및 오버클럭으로 게임 성능 10% 향상,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까지 해드려서 PC를 오랫동안 느려짐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지금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 PC를 구매하시면 기본으로 받으시는 현재 다나와 1위 케이스인 베이븐 7펜 케이스의 정면 모습입니다. 정말 이쁘죠? 디자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고 전면 메쉬 구조와 기본 7개의 펜 구성으로 쿨링 성능까지 아주 훌륭한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5070 그래픽카드가 장착된 지구체감 모델의 내부 모습이고요. 이건 9070 ST가 장착된 라라랜드 끝판왕 모델의 내부 모습입니다. 선정리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주문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과 동일한 퀄리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한 대표 어항 에디션 블랙과 화이트 모델입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쿨러마스터의 엘리트 600 케이스를 사용했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어항 케이스 중 디자인 완성도가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제품입니다. 기본 장착된 LED 펜 자체도 굉장히 멋지고 여기에 내부 구성까지 한 대표 스타일로 감성있게 세팅해봤습니다. 블랙도 멋지지만 반대로 화이트 모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내부까지 화이트로 깔끔하게 맞추고 LED까지 화이트 톤으로 세팅해 놓으면 저는 화이트가 훨씬 이쁜 것 같아요. 실제로 여성분들도 화이트 모델을 훨씬 많이 선호하십니다. 구매하실 때 옵션에서 추가하실 수 있으며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똑같은 퀄리티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정말 멋지고 이쁜 PC를 갖고 싶으셨다면 클릭 한 번으로 가능합니다. 이 어항 에디션 한 대만 있어도 방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등의 주변기기 역시 PC를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한 대표는 PC를 구매하기 전보다 구매 후에 더 빛이 나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도 그동안 한 대표를 믿고 PC를 구매해주신 10만 명 이상의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구매 시기와 관계없이 윈도우 포맷 및 재설치, 드라이버 재설치, 전체 부품 점검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드렸습니다. 신규 고객님 한 분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고객님 한 분이 다시 찾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소중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는 새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보다 이미 구매해주신 기존 고객님들을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품값만 더한 수준의 국내 최저가 구성은 물론 그래픽카드 오버클럭, 윈도우 전용 파티션 설정 같은 실사용에 꼭 필요한 무료 서비스부터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 단순 변신 교환 및 환불 기능까지 다른 곳에서는 절대 따라할 수 없는 한 대표만의 독보적인 AS, 마지막으로 처음 PC를 받았던 최상의 상태로 복원해주는 리커버리 서비스, 성능과 보안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 최저가 서비스 같은 한 대표 PC만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무려 20분 동안 쉬지 않고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진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절대 다른 곳에서 컴퓨터 못 삽니다. PC 구매 전 첫 번째 댓글에 있는 영상 링크를
링크를 클릭하셔서 한 대표만의 말도 안 되는 AS와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 재구매율 90% 이상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대표는 PC를 구매하기 전보다 PC 구매 후에 훨씬 빛이 나는 기업입니다. 이벤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5070 PC와 라라랜드 끝판왕 두 개 중 만약 구매를 하신다면 어떤 모델을 구매하시겠어요? 두 모델 중 하나를 고른 뒤 이유까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4분에게 5만원 상당의 콕스 허니축 기계식 키보드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영상에 마음에 드는 모델이 없으시거나 원하시는 브랜드와 부품 조합이 따로 있으시다면 다나와에서 원하시는 부품들을 최저가 기준으로 직접 견적 내신 뒤 한 대표에게 보내주세요. 견적에 적힌 그 가격 그대로 조립 공인비, 알렉스 프리미엄 배송, 고객 과실 포함 3년 무상 AS까지 포함하여 완제품 PC로 만들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첫 번째 댓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한 대표는 가격의 진심이고 게임의 진심이고 AS의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받으셔서 전원만 켜세요. 전화 상담도 가능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강서구 마곡에 있는 한 대표 아지트로 오셔서 키보드와 PC를 직접 구경하시고 방문 고객 전용 할인 혜택과 함께 더 디테일한 한 대표와의 1대1 상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와 주소는 영상 첫 번째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 대표 유튜브 채널 게시물에도 다양한 소식과 할인 정보가 자주 올라오니까 잊지 말고 자주 들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